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몰려와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 말입니다.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며 깨거나 당황해서 다리를 주무르며 이리저리 뒤척이다 보면 겨우 진정이 되곤 하죠. 대부분은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쥐가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 신호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부터 꼭 알아야 할 위험 징후, 응급처치 방법, 그리고 예방까지 모두 다뤄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지식이 될 겁니다. 얼마 전 응급실로 68세 여성 한 분이 실려왔습니다. 평소 특별한 지병도 없고 건강을 잘 챙기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밤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났다고 합니다. 그날도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났는데 아침이 되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다리가 점점 붓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원인은 깊은 정맥 혈전증이었습니다. 혈관 속에 생긴 혈전이 폐로 이동했다면 단 몇 분 안에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죠. 다행히도 조기 발견으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은 그냥 다리에 쥐 나는 거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큰 병의 신호일 줄은 몰랐다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늘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무시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한 쥐와 위험한 신호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단순히 근육이 놀란 것부터 시작해서 혈관이나 신경 문제까지 원인은 여러 가지죠. 우선 가장 흔한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피로와 과사용입니다. 평소보다 많이 걸었거나 갑자기 운동량이 늘어난 경우 근육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경련이 생깁니다. 특히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다가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한 날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탈수와 전해질 부족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체내 전해질 균형이 깨집니다.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경련이 발생하죠.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 쥐가 잘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는 수면 자세입니다. 무릎을 쭉 펴고 발끝이 아래로 떨어진 상태로 오래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계속 짧아진 자세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근육이 이완되려 하면 강한 수축 반응이 일어나 쥐가 나는 겁니다.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지 않거나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구부린 채 오래 자는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는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다리에 혈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 근육이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제때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경련이 생깁니다. 여러분, 단순히 쥐가 나는 걸로만 생각하다가 뒤늦게 혈관 질환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제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이니 꼭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진 분이나 장시간 앉아 있는 분들에게 특히 흔합니다. 다섯째는 나이와 관련된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신경 전달도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근육이 쉽게 긴장하고 작은 자극에도 경련이 잘 일어나죠.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다른 질환과 겹칠 경우에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째는 특정 약물의 영향입니다. 이뇨제,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일부 항생제나 호르몬제 같은 약물은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켜 쥐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만약 약을 복용한 이후부터 경련이 잦아졌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임신, 갑상선 질환, 신경계 이상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한두 번 쥐가 나는 건 흔한 일이지만 반복적으로 같은 부위에 쥐가 난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냥 한번 겪고 말겠지 하고 넘어가면 아주 큰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쥐가 풀린 후에도 통증이 오래 남는 경우입니다. 보통 단순한 경련이라면 몇 분 안에 사라지지만 몇 시간에서 하루 이상 통증이 계속된다면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육 손상이나 혈관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쪽 다리에만 반복적으로 쥐가 나면서 붓기나 열감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깊은 정맥 혈전증, 즉 혈관 속에 피 덩어리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혈전이 언제든 떨어져 나가서 폐나 심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는 이런 경우 폐색전증으로 갑자기 호흡 곤란에 빠진 환자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그런데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 중 상당수는 바로 이런 작은 신호를 무시했다가 큰일을 겪은 분들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는 쥐가 나면서 다리가 차갑고 창백해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혈액이 아예 흐르지 않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면서 산소 공급이 차단되는 건데 시간을 지체하면 근육과 신경이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련과 함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신경이 눌리거나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신호인데 특히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신호는 경련이 생기면서 동시에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픈 경우입니다. 이건 혈전이 이미 폐로 이동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몇 분 안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럴 때는 지체 없이 119를 불러야 합니다. 실제로 52세 직장인 김모 씨는 며칠 동안 왼쪽 종아리에만 쥐가 반복적으로 났습니다. 붓기도 있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어느 날 회의 도중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찌르는 듯 아파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폐색전증이 진행된 상태였고 다행히 긴급 치료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단순한 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죽을 뻔한 이유가 될 줄은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혈전증이나 폐색전증 같은 질환은 절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30대, 40대 환자들도 종종 찾아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건 누구에게나 흔할 수 있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나 위험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갑자기 쥐가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통증을 줄이고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꼭 메모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통증 때문에 누구나 순간적으로는 멘붕이 오지만 침착하게 순서를 기억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입니다.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발끝을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잡아당기세요.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급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세게 당기면 오히려 근육 섬유가 손상될 수 있으니 호흡을 고르면서 조금씩 당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마사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경련이 난 종아리 근육을 손으로 잡고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이는 혈액을 위쪽으로 순환시키면서 근육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손바닥보다는 손가락이나 주먹을 활용해 약간의 압력을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지압법입니다. 종아리 뒤쪽 무릎과 발목 중간쯤에 위치한 승산혈이라는 자리를 엄지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일정한 압력을 주면서 10초 정도 누르면 신경 자극이 차단되면서 근육 경련이 완화됩니다. 의료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응급 지압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는 온찜질입니다. 만약 집에 핫팩이나 따뜻한 수건이 있다면 종아리 근육에 대어주세요. 근육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고 경직된 근육이 풀리게 됩니다. 반대로 경련 후에 근육통이 오래가는 경우에는 냉찜질을 잠깐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체위 변화입니다.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약간 구부린 후
두 다리를 교차시켜 발목을 X자 모양으로 걸어보세요. 그러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경련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바로 시도하게 했을 때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방법인데 윗입술을 3개 꼬집는 겁니다. 다리에 쥐가 났는데 왜 입술을 꼬집느냐고 의아해 하실 수 있지만 신체의 특정 부위를 강하게 자극하면 통증 신호가 전환되면서 경련이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응급의학과에서도 실제로 소개된 방법입니다. 단순하면서도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죠. 이렇게 응급대처법을 하나하나 숙지해 두면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더라도 훨씬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겁니다. 패닉에 빠지면 경련은 더 심해지고 호흡도 불안정해지거든요. 응급대처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쥐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작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쥐가 나는 빈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권하는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 전 스트레칭입니다. 벽을 짚고 종아리를 늘려주는 동작, 앉아서 발끝을 천천히 당겨주는 동작, 그리고 발목을 돌려주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 5분만 투자하면 밤에 쥐가 나는 횟수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낮 동안 땀을 많이 흘렸거나 커피, 술을 마셨다면 체내 수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꼭 물 한 잔을 마셔주시길 권합니다. 단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올바른 수면 자세입니다.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발끝이 아래로 처지지 않게 베개나 수건을 발밑에 받쳐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근육이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규칙적인 활동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분들은 1시간에 한 번은 꼭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여 주세요.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체온 유지입니다. 특히 추운 계절에는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말을 신거나 전기장판을 활용해 다리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섯째, 약물 복용 중이라면 담당 의사와 반드시 상의해 보세요. 특정 약물로 인해 전해질 균형이 깨져 경련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약을 줄이거나 끊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어렵지 않은 생활 습관만으로도 쥐가 나는 빈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현상이지만 때로는 치명적인 질환의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고 위험 신호를 구별하며 응급처치와 예방법까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신호 하나를 무심히 넘길 수도 있고 그 신호 덕분에 목숨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차이는 관심과 실천입니다. 오늘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이 조금 더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꼭 필요할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리에 쥐가 나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방법과 습관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모를 그 순간에 직접 써먹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편안하고 건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